논문 쓰기 두 번째, 주제 좁히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주제를 좁힌다는 건 그 이유가 가장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논문의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면 학회지 논문이나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이런 걸 쓰실 텐데 학회지 논문은 한국어를 연구하는 보통의 학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페이지 정도고요. 학회마다 정해진 논문의 형식 차이가 있어서 약간씩의 20페이지, 21페이지, 19페이지 이런 분량의 페이지 차이가 조금은 날 수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제한적인 분량의 제한이 존재해요. 이때 20쪽이라는 건 기본적인 학회 인쇄되고 있는 사이즈를 말하는 거지 A4 용지 사이즈 크기의 20쪽은 절대 아니고요. 또 석사 논문은 한 100쪽 정도, 박사 논문은 그 학교에서 정해진 형식에서 200쪽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박사 논문을 쓰신 적이 있는 분들은 굳이 이런 것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학회지 논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량에 대한 개념이 중요합니다. 어떤 논문을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학회지 논문 20쪽 내외의 논문을 우선 작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주제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게 학회지 논문과 석사 논문에 따라 다른데요. 학회지 논문을 통과해야 석사, 박사 논문을 쓰기 때문에 학회지 논문의 20쪽에 맞는 주제를 먼저 좁히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쓰고 싶은 주제를 논문의 분량에 따라 제한하는 걸 주제 좁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친족어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어요. 친족어를 큰 주제로 잡았어요. 그런데 친족어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친족어, 일본어 친족어, 중국어, 영어 친족어 등 매우 다양한 친족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한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한국어 친족어를 큰 주제로 설정했어요. 자, 한국어 친족어로 논문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 친족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 분량이 너무 많아요. 1등급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런 기준이고요.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굉장히 많은 친족어가 있는데 이 많은 친족어를 주제로 학술지 논문을 쓸 수는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넓고 많은 한국어 친족어를 20쪽으로 줄인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논문에 따라서 이 친족어의 주제를 더 좁혀야 정확하고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요. 자, 이때 논문을 줄이는 기준 중에 제가 사용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많은 내용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행 연구가 없는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서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 다음 선행 연구가 있기는 한데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사실과 다른 잘못된 연구가 있다면 그 연구를 비판하기 위해서 주제를 좁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선행 연구가 전혀 없어서 연구 범위가 매우 넓을 경우에 너무 넓어요. 정말 모든 친족어에 대한 연구를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중요도를 중심으로 그 범주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비슷한 논문들 중에서 선행 연구를 한번 다양하게 읽어가면서 유사한 그 선행 연구의 유사한 방법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도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법은 비슷하게 하지만 주제는 달라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20쪽 정도의 학술지 논문에서 저는 많은 친족어의 단어 중에서 첫 번째 20쪽에 제한되는 주제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친족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친족어 중에서 선행 영구가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친족어의 범위를 좁혔어요. 그래서 처음 논문을 쓴 게 어머니, 그 다음 아버지, 뭐 아빠 이런 단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자, 첫 학술지 논문의 주제는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아빠, 아버님, 아비부, 아버지와 관련된 단어로 20쪽 정도 분량의 학술지 논문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중요하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때 큰 단어 있죠. 친족 어휘 호칭어로서 확장 사용 양상이라고 설정한 저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대학 1에서 여러분 전공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찾고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이 수업을 유튜브에 제한된 내용을 통해서 1번에 오는 주제를 설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논문을 쓸 때 이렇게 아버지, 아주머니, 아줌마 이런 식의 논문들을 학술지 논문으로 범위를 좁혀서 썼고요. 아주 넓은 범위는 친족어라는 단어로 논문을 쓴다면 아주 넓은 범위,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아주 많기 때문에 친족어라는 건 박사 논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넓은 범위라는 거예요. 이 넓은 범위를 모두 논문의 주제로 설정해서 논문을 작성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주제를 우선 선정한 후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하는 논문의 성격에 맞춰서 그 주제의 범주를 좁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넓은 주제를 다시 좁혀서 그 분량에 맞게끔, 정해진 논문의 분량에 맞게끔 적절한 주제를 좁히는 것까지가 논문 주제의 선정이고요. 주제를 잘 좁히지 못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좁은 내용의 주제를요, 다양한 관점, 이론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처음 논문을 쓰는 학생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넓은 주제를 우선 선택하시면 다시 그 주제를 좁히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